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세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처음엔 아무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재작년 초였어요. 남편이 40년 다니던 회사를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3억. 그날 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3개월 후 집 앞에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30대 초반.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신 3개월. 남편의 아기라고 합니다. 61세 남편이 30대 여자를 임신시켰습니다.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남편 퇴직하기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985년. 25이었어요. 저는. 남편은 26. 결혼식을 올리고 들어간 신혼집은 월세 15만 원짜리 단칸방이었습니다. 남편 첫 월급이 35만 원. 거기서 월세 빼면 2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습니다. 라면에 계란 하나 풀어서 남편이랑 나눠 먹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사랑하니까. 남편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나갔습니다. 정말 우린 열심히 살았습니다. 10년이 지나니 대리가 됐어요. 20년이 지나니 차장. 30년이 지나니 부장. 월급도 조금씩 늘고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저는 3번이나 유산했거든요. 첫 번째는 임신 3개월 만에, 두 번째는 5개월, 세 번째는 7개월.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검사를 제때 못 받았어요. 남편은 일 때문에 병원에 같이 못 갔습니다. 혼자서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펑펑 울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딸을 낳았어요. 두 딸 모두 건강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실망하셨죠. 또 딸이라고. 아들은 언제 낳을 거냐고. 더 이상 임신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회사 다닌 지 30년째 되던 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죠. 10년 동안 간병을 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런 시어머니는 저를 때리고 밥을 던지고 욕을 하셨어요. 꾹 참았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저 혼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어요. 딸들은 결혼해서 독립했고 남편은 정년이 됐어요. 퇴직 전날 밤 남편 잠든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40년이 그렇게 흘렀더라고요.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기대했습니다. 퇴직금 3억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남편이랑 은행에 갔습니다. 정기예금 들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안도했어요.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첫 주는 좋았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쉬었어요. 아침을 정성껏 차렸어요. 40년 만에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2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남편이 무료해하기 시작했습니다. TV를 봐도 집중을 못하고, 책을 펼쳐도 금방 덮고, 3주째 남편이 갑자기 옷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백화점 가서 젊은 스타일 옷을 사왔어요. 좋게 생각했어요. 은퇴하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러나 보다. 4주째 남편이 헬스장을 등록했어요. 61세에 처음 하는 운동. 매일 아침 10시에 나가서 12시에 들어왔어요. 건강 챙기는 게 대견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 외출이 점점 빈번해지더라고요. 아침 10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들어왔어요. 친구들이랑 골프 친다고 했어요. 이상했습니다. 남편한테 골프 칠 친구가 있었나? 40년 동안 친구 만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회사 사람들과만 어울렸는데 퇴직하면서 그 관계도 끊겼는데 어느 날 저녁 남편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여자 향수의 냄새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빨래하다가 남편 바지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백화점 여성 의류 매장. 원피스 89만 원. 저녁 먹으며 물었어요. 조카 선물이라고 했어요. 회사 동료 딸이라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남편 휴대폰이 식탁 위에 있었어요. 카톡 알림이 떴어요. 화면에 보였어요. 오빠 내일 만나요? 보고 싶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남편 휴대폰을 몰래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손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0724 우리 결혼기념일. 40년간 한 번도 안 바뀐 비밀번호. 화면이 열렸어요. 카톡. 해밀라는 프로필 사진이 보이더라고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대화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사준 원피스 너무 예쁘다고. 오빠는 다른 아저씨들이랑 완전 다르다고. 요즘 헬스장 다니더니 몸이 많이 좋아 보인다고. 스크롤을 계속 올렸어요. 한 달 전 대화. 카페 창업하고 싶다고. 자금이 5천만 원 필요하다고. 남편이 투자해 주겠다고. 그 다음 주 카페 운영비 부족하다고. 500만 원. 남편이 바로 보내줬어요. 그 다음 주 핸드백 사달라고. 80만 원. 남편이 같이 사러 가자고. 이체 내역을 확인했어요. 카페 창업 자금 5천만 원. 운영비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원피스 89만 원, 핸드백 80만 원, 식사비 120만 원. 계속 나왔어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총 7,109만 원. 한 달 만에 7천만 원이 넘는 돈이 사라졌습니다. 샤워실 문 여는 소리에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손이 계속 바르르 떨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제 얼굴이 안 좋다고 했어요. 겨우 웃으며 피곤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코 고는 남편을 보면서 전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40년이란 40년이 뭐였을까? 다음 날 아침엔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나왔어요. 조용히 물었어요. 혜미가 누구예요? 남편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어젯밤에 휴대폰 봤다고 했어요. 카톡도 받고 이체 내역도 봤다고. 7,109만 원.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후배라고, 힘들어하길래 도와준 거라고, 아무 일도 없다고, 7천만 원이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당신 은퇴하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 편하게 살자고 했어요. 40년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시간이라고 했어요.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40년간 일만 하다가 갑자기 은퇴하니까 얼마나 허전한지 당신은 이해 못한다고. 회사에선 부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아무도 안 찾는다고. 자기도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하게. 당신은 회사에서 부장 소리 들었잖아요. 월급도 받았고 명함도 있었어요. 근데 나는요? 40년간 이름도 없이 살았어요.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3번 유산했을 때 누가 저를 위로해 줬어요? 시어머니 10년 간병할 때 누가 고생했다고 했어요? 당신은 회사 일 바쁘다며 주말에도 나갔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통장 좀 보여주세요. 남편이 마지못해 휴대폰 꺼내서 보여줬어요. 잔액 1억 500만 원. 3억에서 7천만 원 빼면 2억 3천만 원이어야 하는데 1억 2천만 원이 더 없어졌어요. 나머지 1억 2천은 어디 갔어요? 주식이래요. 코인도 하고. 그 자리에 저는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척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외출한 사이 남편 옷장을 뒤졌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봉투 하나. 천천히 열어봤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산부인과, 환자명 김혜미, 임신 8주.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임신이라니. 30대 여자가 남편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어요. 진단서를 남편 앞에 조용히 놓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 여자 임신했어요? 그렇다고 했어요. 낳을 건가요? 낳는데요. 조용히 허탈하게 웃었어요. 61세에 아기 아빠 되시겠네요. 축하해요. 저는 이혼할 거예요. 40년 살았지만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칠 후 오후 2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외출 중이었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30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배가 불러 있었어요. 휴대폰 사진으로 봤던 그 여자, 김혜미. 온몸이 떨렸습니다. 안으로 들였어요. 이웃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요.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왜 왔어요? 혜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이 돈이 없으시대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돈이 없다고요? 퇴직금 3억 받았는데? 혜미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받은 게 7천만 원이 아니래요. 카페 창업 자금 5천만 원. 운영비로 매달 500만 원씩 6개월이면 3천만 원. 임신하고 나서 병원비, 영양제, 인부복 1천만 원. 총 9천만 원. 나머지 2억은요? 혜미도 모른대요. 남편이 말을 안 하더래요. 저는 알았어요. 하면서 코인, 주식, 그리고 아마 도박까지 했나 봅니다. 혜미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저랑 헤어지자고 하세요. 아기도 혼자 키우라고. 저 어떡해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유부남인 걸 알면서 아기 가진 건 당신 선택이잖아요. 이제 나가주세요. 혜미가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혜미가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다들 속았네. 나도 저 여자도. 저의 눈에서 그냥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85세, 여전히 정정하세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모든 걸 털어놓은 모양입니다. 며느리야, 진모한테 들었다. 네. 그 여자가 아기 뵌 거 맞냐? 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진모가 잘못했다. 그건 나도 안다. 근데 그 아기는 우리 박씨 집안 핏줄이잖니. 그 아기 낳게 해라. 우리 집안대가 끊기면 어쩌려고.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첫 딸 낳았을 때며 둘째도 딸 낳았을 때 딸이면 뭐하냐. 아들은 언제 낳을 거냐고 하시던 시어머니였죠.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40년간 며느리 역할 했어요. 시어머니 10년 간병했고요. 이제 끝났어요. 저 이혼할 거예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40년 살았는데 이혼을 해? 나이 들어서 어디 가서 살려고? 재산 분할 받으면 살 수 있어요. 재산 분할? 그건 우리 아들이 번 돈이야. 제가 40년간 뒷바라지한 돈이기도 하죠. 이제 전화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반항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렸어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어요. 어머니한테 사과하라고 했어요. 왜 제가 사과해요? 저도 이제 60세예요. 왜 저만 나쁜 사람이죠? 내일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이혼 소송 들어갑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 조정실. 저와 남편 양쪽 변호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재산 분할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남은 재산은 통장 1억 500만 원, 집시가 3억 원, 총 4억 500만 원입니다. 제 변호사가 60%를 요구했어요. 40년간 가정을 돌봤고 시어머니를 간병했으며 남편의 외도와 재산 탕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남편 변호사는 50대 52 원칙이라고 반박했어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외도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상대 여성이 임신한 것도 사실이냐고.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위자료로. 제 변호사가 5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남편이 놀라며 너무 많다고 했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외도 임신 사실을 고려하면 합리적이라고. 결국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재산 분할 55대 45. 위자료 5천만 원. 제가 받게 될 금액 약 2억 7천만 원. 조정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큰 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잠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자이며 아이들의 아빠는 이제는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될 남자.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40년 고생했어요. 이제 각자 남은 인생 사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후 딸네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2억으로 나머지 7천만 원은 예금했어요. 매달 이자와 국민연금으로 생활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등산 모임에 갑니다. 20년 넘게 같이 다닌 친구들이에요. 화요일은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 받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시작했어요. 목요일은 친구들과 점심이며 주말에는 손주들을 봐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살아요. 박진모 아내도 아니고 애 엄마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김미숙으로 삽니다. 가끔 밤에 외로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외로움마저 자유라고 생각해요. 남편 이야기도 들었어요. 딸한테 들었거든요. 혜미와 재혼했대요. 시어머니 성화 때문에 아들이 태어났대요. 63세에 아기 아빠가 됐어요. 월세 50만 원짜리 빌라에서 산다고 합니다. 통장에는 4천만 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택배 상하차 알바하면서 하루 5시간 일하면 15만 원, 한 달 450만 원, 거기서 월세 50, 생활비 200, 아기 분유와 기저귀 100, 거의 남지 않는데요. 밤에는 아기가 온대요. 남편이 일어나 기저귀를 갈아야 한대요. 혜미는 피곤하다며 자고 있대요. 혜미 카페는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답니다. 빚만 3천만 원 남았고요. 혜미는 매일매일을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왜 62세 아저씨한테 갔을까? 가끔 남편이 일 나가면 혼자 운다고 합니다. 30대의 인생이 62세 노인한테 갇혀 살고 있으니 시어머니는 손자를 봤어요. 드디어 아들 하더니만 대가 이어졌대요. 하지만 손자를 보러 갈 때마다 불편하대요. 혜미가 반기지 않는데요. 빈손으로 오냐고 시어머니 또한 푸대접을 받더라고요. 저는 자유를 얻었어요. 하지만 40년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젊은 여자를 얻었어요. 하지만 62세에 택배 알바를 하며 기저귀를 갈아요. 혜미는 아기를 얻었어요. 하지만 30대에 62세 노인한테 갇혔어요. 시어머니는 손자를 얻었어요. 하지만 40년 함께한 며느리를 잃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걸 얻었지만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웃기면서도 슬프고 통쾌하면서도 씁쓸합니다. 저만 조금 나아 보입니다. 혼자지만 자유롭습니다. 가끔 외롭지만 행복합니다. 40년은 아깝지만 남은 20년은 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괜찮으신가요?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진 않나요?